그러면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교재는 핑크 1권이에요. 1권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에 필요한 걸 배우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를 알아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바로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 먼저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우리 본문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순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먼저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엉덩이 다들 의자 뒤에 바짝 붙이고 있어요? 허리도 곧게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하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하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1문단 이렇게 끝이 났어요. 1문단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2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책을 읽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책을 들어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우리 2문단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까요? 2문단에서 바른 자세는 어떤 걸까요? 바로 책을 읽을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러면은 책을 읽을 때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 1번.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두 번째. 책을 들어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우리 책 읽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도 그렇고 첫 번째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이게 어떤 자세일까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아니겠죠?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는 바닥을 땅에 닿도록 하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하실 때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는 거 우리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월요일에 가서 한번 꼭 해보도록 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다음 원단으로 넘어가 보면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나왔네요. 글씨를 쓸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공책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순서도 똑같이 매겨볼까요? 1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2번 공책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습니다. 공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옳은 자세일까요? 아니죠. 책상을 위에 놓고 바르게 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왼손잡이인 친구들도 있고 오른손잡이인 친구들도 있죠. 근데 오른손잡이인 친구들은 책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삐뚤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고 왼손잡이인 친구들은 왼손으로 쓰기가 불편하니까 책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바른 자세는 책을 바르게 놓는 게 바른 자세라고 하네요. 공책과 눈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공책과 눈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봐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공책이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턱을 괴거나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합니다.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공책을 눌러 글씨를 쓰기 편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른 자세에 대해서 3분단까지 봤는데 첫 번째 분단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들을 수 있을까였고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씨를 쓸 때였죠. 이렇게 세 가지 자세가 나왔습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연필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습니다. 연필을 잡을 때 우리 이렇게 잡아야 하는 거죠?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한다네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칩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칩니다. 이런 자세 맞나요? 그럼 연필을 이렇게 꽂아보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가독가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친구는 절대 없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대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은 검지,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장지 혹은 중지. 그 다음에 약손가락은 약지, 무명지, 새끼, 소지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부터 한번 손가락을 펴보고 한번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은 뭐죠? 최고 할 때 엄지손가락이죠. 그래서 엄지척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엄지척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대지,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 이게 이렇게 집게처럼 생겼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은 집게손가락 검지,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은 우리 욕할 때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은 장지 혹은 중지. 이 가운데 있죠, 손가락 중에. 그리고 약손가락은 약지, 그리고 무명지. 새끼손가락은 소지. 그래서 엄지손가락 대지, 집게손가락 검지, 가운데 손가락 장지, 중지. 그리고 약손가락 약지, 무명지.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손가락 5개 펼쳐볼까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연필의 아랫부분, 즉 연필심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부분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 글씨 쓸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필을 잡을 때는 밑에 이렇게 잡습니다.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고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눕혀도 안 되고 이렇게 세워도 안 되고 적당한 힘을 주어 글씨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4문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5줄 요약을 해볼 거예요. 앞에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을 5줄로 요약했어요. 내용을 읽어보고 문장보호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 쓰세요. 우리 이거 원고지에 같이 따라 써볼 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지금 써보겠습니다. 1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우리 이렇게 점은 여기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왼쪽에 첫 번째에 쓰는 거예요. 점은.
마침표는 이렇게 왼쪽의 아랫부분에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선생님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여기 칸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V 표시를 해주는 게 여기서 이 친구가 띄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합니다. 네 번째, 글씨를 쓸 때는 턱을 여기도 뒤에 띄워야 하죠.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이렇게 V 표시 괴거나 자세가 삐뚤지 않도록 우리 이렇게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어휘를 같이 짧은 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바르다라는 어휘로 한번 짧은 글짓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은 나의 자세는 바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우리 두 번째까지 함께 같이 해볼까요? 올바른 자세는 중요하다. 이렇게 어휘를 가지고 마음대로 친구들 마음대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올바른 자세는 중요하다. 바른 자세로 선생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자세만 들어가는 어휘를 문장으로 여러 개 써보면은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엄청 늘 거예요. 이렇게 유지, 곧다, 붙이다, 알맞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어휘를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도록 하는데요. 그럼 그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어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바르다.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습니다. 시작! 바르다.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습니다. 자세. 몸을 움직이거나 가두는 모양. 시작! 자세.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유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 시작! 유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 곧다. 굳거나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다. 시작! 곧다.
굽거나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다. 붙이다.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붙다의 사동사. 붙이다.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붙다의 사동사. 알맞다.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습니다. 시작. 알맞다.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펴다. 굽은 것을 곧게 합니다. 또는 움츠리거나 구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 시작. 펴다. 굽은 것을 곧게 합니다. 또는 움츠리거나 구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 괴다.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시작. 괴다.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삐뚤다.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을 기울어지거나 쏠려 있습니다. 삐뚤다보단 센 느낌을 준다. 시작. 삐뚤다.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려 있습니다. 삐뚤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규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시작. 규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잡다.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습니다. 시작. 잡다.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습니다. 받치다.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받치다.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우리 책에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 선생님이 1, 2번 이렇게 보여줄 테니 우리 2분간 문제를 풀고 한번 만나봅시다. 19분이니까 21분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3, 4번도 풀어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선생님이 2분 줄게요. 우리 23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문제 조금 어려웠나요, 친구들? 쉬웠어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1번, 다음 중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5번입니다. 5번, 연필을 살짝 세워서 글씨를 쓰면 더욱 똑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문에 나왔나요? 아니요. 일단은 본문 내용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고가 글씨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살짝 세워서 글씨를 쓰면 이라는 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뭐였지?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에 딱 기억하도록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 이게 바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2번,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공책을 눌러 글씨를 쓰기 편하게 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어떨 때 올바른 내용일까요? 이거는 글씨를 쓸 때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연필을 바르게 잡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아닌 거죠.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면 네모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고 했는데 네모로 책을 읽고 글씨를 써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네모로 앉아 경청합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우리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아까 본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책을 읽고 글씨를 써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바른 자세로 앉아 경청합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4번. 다음 내용에서 영희가 고쳐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영희는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허리 곧게 폈어요? 선생님도 허리를 다시 곧게 펴고 그 다음 일기장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놨습니다. 일기장을 이렇게 놨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턱을 괴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턱을 괭 거겠죠? 오늘 급식 맛있었나?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량한 자세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오늘은 철수와 떡볶이를 먹었던 내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글씨를 쓰지 않는 손으로 일기장을 눌러 글씨를 쓰기 편하게 자세를 잡고 일기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고쳐야 할 자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딱 봐도 우리 친구들이 봤던 불량한 자세, 바로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는 고쳐야 할 자세는 아니지만 턱을 괴고 잠시 고민했습니다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네요. 턱을 괴는 자세는 허리가 이렇게 삐뚤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허리가 펴진 자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괴는 것은 고쳐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기억력 연습,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에 우리가 배운 어휘들을 쓸 수 있는 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거를 보면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써본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써볼게요. 앞에서 내온 어휘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지도 있었죠. 이렇게 두 칸에 들어갔고요. 세 칸에는 붙이다. 그리고 알맞다. 이렇게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 미음을 쓸 때 선생님은 순서가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미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글씨를 배우는 단계니까 예쁘게 순서에 맞게 쓰고 나중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 된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우리 이렇게 첫 번째가 끝났어요. 첫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은 바른 자세.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하고 그 다음에 연필을 잡는 법 이렇게 다양하게 배웠죠?